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법원의 판결 내용을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녹지그룹이 서귀포시 동홍동 헬스케어타운에 투자해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 1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은 녹지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개설허가 취소 처분 소송에서 녹지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의료법상 개설을 허가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해야 하지만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것은 녹지 측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내국인으로 진료를 제한할 경우 경제성이 없어 병원 운영이 어렵고 내국인 진료 거부에 따른 형사처벌 위험이 있다는 녹지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 자체가 위법성이 없다고 지금 판단을 내리셨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한테는 좀 유리한 입장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핵심 쟁점이었던 외국인 진료로 제한한 조건부 허가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선고를 내리지 않고 연기했습니다. 개설 허가 취소가 정당해 병원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에서는 조건부 허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상고심에서 다른 판단이 내려질 경우에 대비해 판결을 미룬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녹지 측은 진료 대상을 제한한 위법한 조건 때문에 개원하지 못했는데 재판부가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며 반발했습니다. 본류 판단은 그냥 법원이 생략해버린 꼴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정작 사법 구제를 받아야 될 이 당사자는 외국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꼴이 됐고, 녹지 측은 내부 회의를 통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네, 이렇게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취소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오면서 국내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녹지그룹 측이 국제소송 가능성을 시사해 한중 간의 분쟁으로 번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번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또 향후 전망을 계속해서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녹지그룹이 지난 2017년 제주 헬스케어타운에 800억 원을 투자한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제주도는 6차례 허가를 연기하고 공로나 절차까지 거치며 외국인 전용 진료를 조건으로 개원을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녹지 측은 외국인 전용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첫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에도 녹지 측은 90일 개원 시한이 지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았고 이에 제주도가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자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1년여, 법원은 녹지 측에 의료법이 정한 개설 기한을 지키지 않은 귀책 사유를 물었습니다. 장기간 영리병원 반대 투쟁을 이어온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영리병원 문제가 제주에서부터 전국적으로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제주특별법 개정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해서 영리병원 논란이 종식되도록. 그러나 녹지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기형적인 병원 개설 허가를 내주고 투자 기업의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제소송까지 예고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사법적 판단,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면 결국은 이건 외국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으러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법적 공방 장기화와 국제소송전까지 예고되면서 사업 투자를 유치한 JDC는 예래단지에 이어 또 큰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영리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시설 육성을 위해 제주도와 협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하지 못한 상황. 또 인천과 부산 등 전국의 경제자유구역 8곳에서 수년째 추진돼 온 영리병원 설립 움직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지사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열리게 됩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4시 원희룡 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하는 가운데 원 지사는 법정에 출석해 검찰 측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1월 제주 더큰레일센터 교육생 등 100여 명에게 피자 25판을 제공하고 SNS에서 특정 업체의 제품을 홍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제주시 갑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 달 4일에 열리게 됩니다.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청렴도 꼴찌와 각종 난개발 등 제주도정의 난맥상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원희룡 지사를 향해 제주도정을 먼저 챙기라는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제주 공직사회의 청렴도는 5등급,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였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원 지사가 청렴 부서를 직속으로 두고 무관용 원칙까지 밝혔지만 비위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집안 단속부터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5일 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서울 출장길에 올라서 대권 도전 공식화했습니다. 제가 볼 때 대권 도전을 하시는 것은 자유의사이겠습니다만은 도정을 먼저 챙기는 것이 순서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도민들께도 사실 면이 안 쓸 정도로 참 죄송한 부분이고 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 친일 청산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원희룡 지사가 친일파의 국립묘지 파묘를 주장한 김원웅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반박한 발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원웅 회장의 기념사에서 이렇게 지칭한 친일파는 당시 필부들이 아닐 겁니다. 사회 지배계층에 있던 인사들의 반민족, 매국 행위를 지정한 것이지 식민지 시대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일반 대중 국민들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항일 선조들에 대해서 무한한 존경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고 우리 영웅으로서 우리 역사를 전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 테마파크 사업에 대해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사업 내용이 대폭 변경된 만큼 환경 영향 평가를 새로 하라고 요구하자 원희룡 지사는 맹수를 활용한 관광공원 사업을 허가하는 게 제주의 가치에 맞는지 종합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업무보고에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4.3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요청하고 자치분권의 모델로 도입된 제주자치경찰을 존속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청소년 온라인 도박 중독에 대해 제주도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용 의원은 어제 제주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주 청소년의 도박 위험 집단 비율이 지난 2018년 14.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도 교육청 차원의 대책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성문 교육감은 도박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제2공항 건설 없이 현 제주국제공항 확장만으로도 제주의 미래 항공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두 번째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안전과 효율, 환경 훼손 가능성 등 모든 논점에서 찬반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박성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 제주공항의 수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비상도민회의 측에서 보조 활주로인 남북 활주로를 바다 방향으로 500m 연장해 이륙 전용으로 쓰자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1900m인 남북 활주로의 길이가 2400m로 늘어나면서 B737이나 A320 등 중형 항공기까지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이륙이 가능해져 현재 시간당 35회인 이착륙 횟수를 60회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도착 항공기가 이렇게 착륙 완전히 이제 빠져나가지 않더라도 착륙 완료 보고만 하면 여기에서는 바로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넉넉 잡아서 45초로, 그러니까 김해공항에서 ADP하는 요걸 28초로 잡았던 거고요.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활주로 건설로 인한 환경 훼손이 우려되고 공사비도 2조 원이나 들어가지만 북서풍이 부는 겨울철을 제외하면 활용도가 떨어져 최적의 수용 능력은 시간당 40회에 그치기 때문에 장래 제주 지역 여객 수요인 4,100만 명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맞섰습니다.
교차할주로에서 막상 얘가 정지선까지 빠져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3일 이륙을 갈 경우에는 서로 충돌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 위험성이 있는지 그 부분은 현재 규정상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대 측은 국토부가 안전사고 위험성을 부풀리고 있고 풍향 조건이 양호해 이미 40년 전에도 남북 활주로 연장 방안이 검토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국제 기준에 맞게 항공기 이착륙 간격을 줄이면 수송 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무조건 불가능하다가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적어도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배워야 다음에라도 혹시라도 이 공항을 더 마지못해서 돈이 없다든가 예산이 없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해서 변경할 때 국토부는 안전은 도전 과제가 아닌 필수 확보 요소라며 강풍이나 돌풍, 저시정 등 악기상으로 인한 결항률이 인천공항의 60배가 넘는 실정이어서 첨단 관제 장비 도입이나 시스템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거기는 첨단 기법이 있고 여기 첨단 기법이 없는 게 아니라 쥐어짜는 방식인 그러니까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게 쥐어짜는 방식을 최대한 시스템이죠. 여기까지 하면은 폭발하지는 않겠고. 결국 장래 여객 수요 예측과 보조 활주로 활용, ADPI 보고서 은폐 의혹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두 차례 토론회가 모두 끝났습니다. 도의회와 제주도는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 여론 수렴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올해 말까지 결과를 도출할 계획인데 여론 수렴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문화재 관련 기관들의 온라인 대중 소통 방식이 발굴과 전시, 설명회부터 강의와 교육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데다 전문 지식 외에도 예능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는 재미까지 갖춰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쪽샘과 탑동 적성목각분에서 나온 유물을 소개하는 특별 전시회입니다. 당초 올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중단되면서 유튜브를 통한 해설 영상으로 대체됐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해 토기 파편들을 영상으로 복원하고 말을 타거나 사냥하고 춤추는 사람들이 새겨진 그림을 동영상으로 재현했습니다. 인물들의 복식을 뚜렷하게 표현했으며 사슴, 멧돼지 등 동물들의 상세한 묘사와 움직이는 듯한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페 등에서 시민들을 모아놓고 진행했던 문화재 대담 행사도 온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월성에서 발굴된 최고의 유물을 맞추는 퀴즈까지 도입해 재미를 더했습니다. 지금부터 5초의 시간 동안 댓글로 달아주시면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도 올해 개설한 신라 강좌를 연말까지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분야에도 온라인 소통이 자리 잡으면서 프로그램 구성과 영상에도 일반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전 영상 준비는 저희들이 주로 이제 기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록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보여지는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영상 준비가 많이 힘들어졌고요. 전국 어디서나 접할 수 있고 재미까지 더해지면서 문화재 온라인 소통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오늘 아침 외출할 때는 우산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남해상을 지나는 비구름대 영향으로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양은 10에서 40mm로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요. 내일 아침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제주시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약간 높은 16도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모레는 아침과 저녁에 기온이 내려가고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절기상각인데요. 다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내려가겠고 찬바람이 강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남부와 동부가 17도, 북부와 서부가 1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동부가 23도, 북부 22도, 서부와 남부가 21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현재 기온 20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최대 초속 14m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물결이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다는 신고가 이틀 연속 접수된 가운데 정수장 한 곳에서도 유충이 확인됐습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어제 오전 서귀포시 보목동의 한 주택 수돗물 필터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유충을 국립생물과학원에 보내 정확한 종 확인에 나섰습니다. 서귀포시에서는 그제도 서기동의 주택 상수도에서 유충이 발견됐는데 상하수도본부는 해당 지역 정수장 여과 시설에서도 유충을 확인하고 정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 주차장에 대한 현황 파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 주차장 10곳이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3곳은 지난 2015년부터 2년 동안 교통사고도 발생해 즉시 폐지 대상인데도 운영 현황에 빠져 아직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995년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가 도입되면서 보호구역 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정문과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 주차장 신규 설치가 금지됐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하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 신청을 마감한 결과 199건에 289억 원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는 여행업이 58억 원으로 4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숙박업이 65억 원으로 21%를 차지했습니다. 관광진흥기금 융자 추천 대상자는 경영 안정자금은 올해 말까지, 시설 개보수 자금은 내년 2월까지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됩니다. 제주 지역의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률은 2017년 6.6%에서 지난해 13.7%로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률은 광주와 세종,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았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징계 처분을 받은 제주도청 공무원 10명 가운데 4명이 음주운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 81명 중 43%인 35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적발된 공무원도 2명이 포함됐습니다.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는 감봉과 견책이 25명, 중징계인 정직은 9명, 강등 1명 등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